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나가죠. 자, 문제 8번은 도면은 y 델타 기동 회로의 미완성 회로인데 이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y 델타 기동 회로는요, 우리가 그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대략 용량이 5에서 15kW 정도 되면 우리가 Y 델타 기동을 하는데, 요건 여러분이 그 돌을 굴리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돌이 조금 무거우면 처음에 여기서 이걸 밀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돌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굴르는데 힘이 좀 덜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Y로 기동을 하고 운전은 델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주 회로 부분에 미완성된 요 Y 델타 회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M2 접점, 여기가 바로 MC Y 접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M3가 MC 델타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MC Y 접점은 그대로 여러분이 세 선을 갖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델타 회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 회로는 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하면 쉽게 이제 여러분이 결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일단 델타를 그려 놓고요. 여기를 1차 측 1번, 여기를 1차 측 2번 선, 여기를 1차 측 3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차 측은 요 1번을 여기가 4가 되겠죠. 2차 측에 4번, 2가 2차 측에 여기가 5번, 여기 2차 측에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그 결선은요,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번 선하고 요 결선은 2차 측에 6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선은 2차 측에 5번 선, 그 다음에 2번 선은 1차 측의 2번 선은 2차 측의 요 4번 선하고 연결이 된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 보면 모터가 있죠. 그래서 모터의 요 1차 측은 위에 여기가 1번 선, 여기가 2번 선, 여기가 3번 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터의 2차 측, 여기를 우리가 4번 선, 가운데를 우리가 5번 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선으로 하는 거죠. 자, 결선은 쉬워요. 자, 1차 측에 여기 1번 선, 여기 점 찍어주는 거 꼭 잊으면 안 돼요. 자, 1번 선하고 2차 측에 6번 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6번 선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 1차 측에 1번 선하고 2차 측에 6번 선하고 결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에 요 2번 선하고 1차 측에 요 2번 선이죠. 요 놈하고 2차 측에 4번 선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1차 측에 3번 선이죠. 1차 측에 3번 선은 2차 측에 5번이죠. 자, 요 1차 측에 요 3번 선은 2차 측에 요 5번 선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델타 결선 회로도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 델타 결선, 회로 결선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다음 물음 4번 가죠. 누름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르면 어느 램프가 점등이 되는가 물어본 거죠. 자, PB1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전원은 투입된 상태인데 요 PB1을 갖다가 눌러주면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흐르죠. 흘러서 요 M1이 여자가 되는 거죠. 즉 동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M1은 지금 뭐를 얘기하면 전자 개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S라고 하는 것은 전자 개폐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MC 있죠? 그래서 MC는 이건 전자 접촉기. 그래서 이 전자 개폐기라는 것은 이 전자 접촉기에다가 열동 계전기를 갖다가 조합해 놓은 걸 우리가 전자 개폐기라고 하니까 이 전자 개폐기가 전자 접촉기보다는 조금 성능이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과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호 계전기가 같이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자 개폐기가 여자가 되니까 요 주 접점이 닫히는 거죠. 주 접점 닫히고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그 자기 유지 회로가 있죠. M1A 접점. 지금 요 전자 개폐기가 여자가 되니까 이놈이 자기 유지되죠. 붙으니까 손을 띄어도 계속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자 개폐기가 동작이 된 상태고 여기가 다시 붙는 거죠. 자, 이쪽으로 붙으니까 전류가 일로 흐르면 이쪽은 A 접점이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A 접점이니까 통과를 못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개폐기 M1이 나번에 PB1을 누르면 어느 램프가 동작이 되느냐? 예, 레드램프가 동작이 되는 거죠. 물음 그 다루 가면은요. 전자 개폐기 요 M1이 동작이 된 상태에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어느 램프가 동작이 되느냐? PB2는 여기죠. 그래서 PB2를 갖다가 이걸 눌러주면은 얘는 소자가 되고 얘는 접점이 붙는 거죠. 자, 이 접점이 붙으면 전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M2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M2가 동작이 되면 MC Y 접점, 주접점이 붙죠. 그러면 모터는 기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Y 기동이 되는 거예요. 자, Y 기동이 되면 M2에 A 접점이 다 붙겠죠. 그래서 M2에 요거 A 접점이죠. 요 놈이 붙죠. 투입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붙으니까 GL 램프에 요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른 버튼 요 PB2를 갖다 누르면 GL 램프에 점등이 되는 거죠. 물음 라로 가면 전자 개폐기 M1이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PB3, PB3는 여기죠. 자, 여기 PB3를 갖다가 누르면 요 접점이 떨어지죠. 얘는 소자가 되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럼 M2는 소자가 돼요. 얘를 눌러주면 요 놈이 붙는 거죠. 자, 요 놈이 붙으면 M3가, 즉 전자개폐기 M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자, M3가 여자가 되면서 자, 지금 M2는 소자가 됐으니까 요 접점이, 주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M3, 얘는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Y는 기동이 끝나고 델타로 운전이 되는 거죠. 자, M3가 여자가 되면 요거는 지금 소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불이 나가겠죠. M2가 소자가 됐으니까 요건 다시 전원이 차단이 되고 M3 A 접점이 이루어지니까 YL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라에는 M1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PB3를 갖다가 눌렀을 때 점등이 되는 것은 YL 램프죠. 즉 옐로우 램프, 황색 등이 점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PB2하고 PB3는 서로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인터록 관계죠. 동시 동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물은 마르가죠. 도면에서 THR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열동 계전기죠. 즉 보호 계전기예요. 열동 계전기. 과전류가 발생이 되면 요 THR이 동작이 되니까 요놈이 바로 동작이 되니까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펌프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바로 가면 MCCB의 명칭이 뭐냐? 예, 몰디드 서킷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배선용 차단기죠.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13년 4월에 나왔던 문제죠. 기출문제예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9번은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모퉁이. 그래서 여기 복도의 통로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등 설치하는 것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첫 번째가 바로 복도에 설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 구부러진 모퉁이,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가 1m 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하중에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에서 네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복도에 설치,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그래서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아날로그식 분리형 광전식 감지기에 대한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쪽에 이제 송광부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광부가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송광부에서 빛을 보내면 수광부에서 빛을 받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칭 감지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칭 감시거리는 5m 이상, 100m 이하인데 간격은 5m 간격으로 해요. 예를 들면 10m 아니면 20m 아니면 15m 이렇게 5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뭐 13m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13m가 아니고 15m로 해야 된다는 거죠. 5m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칭 감시거리는 5m 이상 100m 이하, 간격은 5m 간격으로 한다는 거. 이건 형식 승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수조에다가 소화용수를 양수하고자 할 때 15kW의 전동기를 갖다가 사용한다면 몇 분 후에 수조에 물이 가득 차겠는가? 자, 우리 전동기 용량 킬로와트 계산할 때 요거는 물의 비중량 1000이죠.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Q가 뭐예요? 토출량. 예를 들어서 세제거퍼 이걸 분으로 하면, 그 다음에 전량정 H,
미터죠. 자, 요걸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펌프의 효율 2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Q라는 것은 유량 Q1 세제곱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시간 T로 나눠준 거죠. 분이에요, 분. 다시 말해 T분의 Q1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T를 계산하면 T는 RQH, 요 H는 Q는 지금 세제곱미터죠. T를 빼냈으니까 Q1이 되겠네요. Q1. 그 다음에 H, 여기에 전달 개수 K 값 102로 나눠주고 6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 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Q1, 수조의 그 용량이 지금 얼마냐? 500 세제곱이죠. 전량정 20m. 전달 개수 1.2. 102로 나눠주고 분이니까 이거 세크로 나눠주면 60이 되죠. 자, 효율은 70%니까 0.7. 그래서 계산하면 분을 여러분이 186.74분이 요놈이 바로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1번 같은 경우는 요 펌프 동력 계산하는 요 공식, 이 중에서 요 펌프의 토출량이 그 용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다. 요것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인 지상 6층, 지상 2층 소방 대상물에 우선 경보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우선 경보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경보라는 것은 2층 이상, 그 다음에 1층에서 화재 났을 때, 지하층에서 화재 났을 때. 2층 이상이면은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1층에서 화재 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하고 지하 전층이죠.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면 당연히 발화층, 그 다음에 직상층, 기타 지하층이죠. 자, 이 건물은 지금 지하가 2층이죠. 지하 1층,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또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거죠. 자, 지상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지상 2층이니까 여기서 화재가 난 거죠. 그럼 발화층 당연히 경보 울려야 되고, 직상층 3층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죠. 그래서 2층 화재가 발생해 되면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죠. 다음 물음 4번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발화층인 지하 1층, 직상층이 지상 1층이 되는 거죠. 기타의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발화층, 지하 1층, 그리고 직상층이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지하 1층이 발화층, 그 다음에 그 직상층이 지상 1층이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 요놈이 바로 지하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13번 가죠.
자, 소방시설에서 비상전원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그 비상전원 하면 가장 잘 아는 것이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 그래서 자가발전기. 그 다음에 요 축전지, 배터리 갖다 저장하는 거,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저장장치. 그 다음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자축 전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 설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해설 쪽에 나온 요 비상전원의 그 종류 있죠? 옥내나 물분무, 화재, 조기, 진압용, 재연, 연결, 송수관은 자가발전하고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장치가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나 요 포소화 설비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 그 다음에 자탐하고 비상경보, 비상방송은 축전지 설비하고 전기 저장장치만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도등은 축전지 설비만 해당.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설비는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 그 다음에 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자가발전하고 축전지 설비는 안 돼요. 전기 저장장치하고 비상전원 수전. 예, 무통은 축전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구분해서 비상전원의 종류,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점수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1번에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3와트라고 되어 있죠. 실내는 조용하니까 1와트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확성기 수평거리 요거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가 돼야 되죠. 자, 음량기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요 배선, 요거 3선식이죠. 업무용 배선하고 긴급용 배선하고 공통선. 그래서 3선식으로 하는 거죠. 자, 조작부 설치 위치. 이건 다 공통이에요.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요 비상 방송 설비 화재 안전 기준 가로놓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수를 갖다가 주려고 한 거죠. 15번. 요것도 점수를 그냥 주려고 낸 문제예요. 자,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연기 감지기를 복도나 통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마다, 단 3종일 경우에는 20m마다 설치하죠. 그 다음에 요 계단이나 경사로 여기에는 수직거리 15m마다인데 3종일 경우에는 10m마다 설치하죠. 천장이나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배기구로 연기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근에 설치해야 되죠. 네, 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여기다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벽이나 아니면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지기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이 암기 안 하면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1번에 부착 높이에 따른 요 감지기 설치 기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감지기 소요 개수를 여러분이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16번 가죠. 자, 객석, 통로, 유도등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할 때 객석, 유도등의 개수 산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객석, 유도등의 그 소요 개수는요, 객석, 통로 부분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통로의 지금 길이가 20m죠. 이놈을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객석, 통로, 유도등은 소요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암기하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